덥죠? 틀었어요? 아, 나는 괜찮은 거 틀고 하라고. 졸리니까. 길게 펴봐요. 한번 쭉 펴봐. 제일 시원한 자세잖아. 막 뻐근하고 여기서 끝내고 싶다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어. 좀 더 해야 돼. 됐어요. 자, 20번 들어갈게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데 아직도 여러분들 이거 이해를 못하신 분이 몇 분 있어 보니까.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그러면 특히 이 법은 요 지정권자라는 용어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지정권자는 누구예요? 시도, 대도,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은 결정권자. 결정권자를 여기는 지정권자다. 이렇게 이름만 바꾸고 부르는 거고. 그럼 여기도 원칙예외가 있을 건데, 자, 원칙예외. 자, 원칙은 시도지사. 그때 도지사들은 대도시 시장에게 뭐 한다? 위임한다. 이 말 같은 거야. 그리고 예외로는 국토부 장관. 자, 그럼 요거 내리지는 않을 거고, 요 사람들이 이제 지정을 하는데, 자기가 직접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뭐 받아서 요청을 받아 이 말 나오잖아. 요청을 받아 지정할 수도 있다. 자, 다시 요청. 시도지사한테 요청하는 사람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구청장이 나오지. 국토계획법은 그냥 특광 시장 군수인데 여기는 시장 군수 특광 대신에 누가 구청장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 사람들이 요청할 수 있다. 그럼 요청할 때 이때 주의할 게 도시계획위원회 뭐를 거쳐서 요게 또 한번 나왔지? 아까 어디가 잘못 나왔는데? 아까 우리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다. 그때 그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도 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 자문. 딱 자문이 두 번 나와. 여러분 시험에는.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때, 자, 시장 등이 지정을 요청할 때, 요때는 심의가 아니라 자문을 거쳐 이렇게 나와. 자문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국토부 장관에게도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나오겠죠. 자, 요청이니까 원래대로 한번 써볼게. 누구? 시도지사. 근데 시험에서 이걸 자꾸 주는데 이걸 틀린 걸 찾을 줄 알으셔야 돼. 본인이 권한이 있잖아.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시도지사 요청권자인데 자기가 권한이 있을 때는 요청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내가 요청에 지정에 권한이 있으면 굳이 요청할 필요 없지. 그럼 이때는 자, 한 사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한다 이렇게 나오고 원래 요청은 두 사람이 맞지만 자기가 권한이 있을 때는 요청할 필요가 없다. 이게 차이점이고 자 시장군수 구청장을 통해서 지정을 뭐하는 사람? 제한하는 사람이지. 제한하는 사람. 여기서 제한은 누가 하냐면 시행자라고 돼 있어. 시행자가. 근데 이 법은 시행자가 12개가 있어. 근데 단 제한할 수 없는 시행자가 2명 있지. 자, 몇 번 번호로? 1번, 6번 시행자는 제외 이렇게 나와. 그럼 왜 1번이 제외되냐면 1번이 국가하고 지자체거든. 그럼 국가나 지자체는 이 제한이란 용어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그럼 제한할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6번은 조합이 되겠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나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제한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여기서도 지정해달라고 제한한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때는 그 제한 자체를 직접 제한이라고 불러. 직접 제한. 이유는 여기는 직접 제한한 게 아니죠. 여기를 통해서 제한을 해야 돼. 근데 여기는 국장한테 바로 제한하는 거지. 그래서 직접 제한이다. 이 지문이 나올 때는 바로 여기를 뜻한다. 이렇게 알으시고 이때는 누구냐면 공공기관의 장이 나와야 되고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나와야 돼. 이 장들이 면적이 얼마 되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국장한테 직접 제한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서 시행자라는 게 12명인데 1번 시행자가 여기 나와 있고 2번 시행자가 누구야?
그게 공공기관이거든. 근데 공공기관 하면 항상 토지공사가 나올 거잖아. 그럼 토지공사가 제한한다. 그럼 어디다 제한해? 토지공사는 여기다 제한해야 돼. 그지? 토지공사 사장은 그러면 그렇지. 그게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가서 공공기관은 시행자야. 공공기관장은 시행자는 아니야. 그게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토지공사로 문제 나오면 여기를 말하는 거야. 토지공사 사장이 그럼 여기를 말하는 거야. 또 정부 출연기관은 보통 한국철도시설공단이거든. 그러면 시설공단은 그럼 여기야. 시설공단 사장이 그러면 저기야. 요것만 헷갈리지 않게 찾아야 돼. 그러니까 시행자하고 시행자 사장을 헷갈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토지공사로 지문 나왔다. 그럼 여기를 말해. 토지공사 사장이 이러면 저 아래를 말하는 거야. 그것만 헷갈리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시행자 중에서 민간 시행자들은 지정을 하려면 동의 요건이 필요하겠지. 동의 요건. 그러니까 지정을 제한할 때 지정을 제한할 때는 무슨 요건이? 동의 요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다시 배웠자 우리가 제한할 때 동의니까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 여기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이 3분의 2라는 것은 아무 시행자가 한 게 아니라 누구? 민간이야. 민간. 그러면 시험에서 민간 시행자라고 나오진 않을 거니까 토지 소유자 등인 시행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토지 소유자가 5번이지 5번. 5번부터가 민간이니까 소유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럴 때는 제한할 때 뭐가? 동의가 필요해. 그러면 시험에서 지방공사는 제한할 때 동의 필요하다? 토지공사가 제한할 때 동의 필요하다? 그러면 틀렸다 이렇게 찾아야 돼. 반드시 제한할 때 동의는 누구? 민간. 그러면 대표적으로 누구? 토지 소유자, 등인 시행자 이렇게 나올 때 그때 역시 동의 요건 필요하다. 요거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시험에서 지정권자 요 문제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 시험에서. 다시 이제 이 사람들이 지정을 하다 보면 둘 이상 시도나 대도시에 걸치는 경우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걸치는 경우는 역시 뭐 하고? 협의하고.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하나로 정하면 되는 거고. 자, 불성립되면 이때는 누가? 국장이 지정한다고 나와야 돼. 그러면 시험에서 여기서 잘 틀리는 게 같은 도는 도지사가 지정하고. 그럼 맞아? 같은 도라는 개념이 없지. 이미 지문이 뭐야? 둘 이상 시도에 걸치다고 나와 있지. 그러니까 도지사가 나올 일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시도에 걸쳐서 불성립이니까 누가? 국장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 이 지문이. 그리고 국장만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를 문제로 내면 5개가 되겠지. 국가가 사업한다. 그러면 누가? 국토부 장관. 두 번째 뭐 받아? 요청받아. 그럼 요 지문이 나와야지. 국시도지사가 요청 그러면 안 되지. 관계중앙행정이 요청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야 되고. 세 번째 뭐 받아서? 제안받아서. 네 번째 저 위에 뭐 되면? 불성립됐을 때. 마지막 5번째가 천재지변이다. 이런 5가지 사유가 생기면 누가? 국장. 그런 경우 아니면 시도 이렇게 나와야 돼. 이게 가장 기본 문제야. 자, 확인 들어갈게요. 이제 틀린 것만 부를 거야. 틀린 것만. 4번 지문. 국토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제안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다. 왜 틀렸어? 그렇지. 요청이 나와야지. 제안이라는 것은 행정청하고는 상관없는 것들이 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는 제안이 아니라 요청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5번 지문.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는 지정하더라도 국장과 뭐하여? 협의해서 지정해야 돼. 맞는 지문이야 이거는. 그리고 쭉 내려서 7번. 지정을 제한하는 지역이 둘 이상 시군구 행정구역에 걸치게 되면 서류는 어디다 제출하냐 이 문제거든. 이게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이것도 어디에다 제출한다?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에다 서류 제출해. 제한할 때 서류 제출은 걸치게 되면 면적이 가장 큰 쪽. 8번.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등인 시행자가 그때 조합은 제외하고 지정을 제한할 때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 받아야죠. 이때 소유자의 누구도 포함해 지상권자 포함. 그 다음에 9번 토지 등의 소유자가 수용 사용 방식으로 뭐를 한다고?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토지 사용 승낙서 및 토지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2분의 1 이상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놨네.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 자, 소유자가 시행자일 때는 얼마를 소유해야 돼? 3분의 1을 소유해야 되지. 근데 지금 시행하는 게 아니라 뭐만 해? 제한만 하는 거야. 제한만. 제한 단계는 3분의 1을 소유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야. 소유는 얼마? 2분의 1만 소유해도 제한을 할 수 있어. 대신에 2분의 1은 소유하지만 3분의 1은 뭐 해야 돼? 사용권만 확보해도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응? 이 말이 중요한 거야.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온 지문이 요거야. 다시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다 그럴 때는 얼마 소유? 3분의 1 소유해야 돼. 근데 소유자가 지금 수용 사용 방식으로 뭐만 하는 거야? 제한, 제한할 때는 시행하는 게 아니잖아. 그때는 소유는 얼마? 2분의 1만 소유해도 제한은 할 수 있는 거야. 대신에 3분의 1은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확보하면 돼. 요게 우리 시험에 나왔을 때 우리 공부 안 된 사람은 이거 엄청 헤매. 아까 배운 대로 소유자가 시행한다 그럼 얼마를 소유한 사람? 3분의 1을 소유한 사람이야. 근데 지금은 수용 사용 방식으로 뭐 한다? 제한하는 거야. 제한. 거기 굵은 글씨를 찾아야 돼. 제한한다. 그때는 3분의 1은 사용권을 확보하고 2분의 1만 소유해도 뭐는 할 수 있다? 제한은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11번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은 30만 제곱미터인 경우에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맞아? 맞는 거야. 장자 빠져 있어. 장자가 없으니까 시장 등한테 제한한 거지. 근데 또 공부 안 된 사람 30만 나왔거든. 30만이니까 국장한테 헤매지 말란 얘기야. 사람 이름이 중요한 거지. 공공기관 장. 그랬으면 국장한테 가야 되겠지.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이야. 이건 시장 등한테 제한하는 거고. 12번 산업통상부 장관이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국장한테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맞아. 제한일 때만 30만이지 요청이잖아. 요청. 이거잖아. 이거 지금. 이 사람이 요청하는 거잖아. 요청 면적 있어? 없어. 제한할 때만 면적이 나오는 거야. 제한할 때만. 그러니까 우리 기출문제 내는 출제문제 대단하지. 다 지금 뒤에 기출문제야. 장관 써놓고 10만 이거 30만인데 또 헤매지. 숫자 연연하지만 숫자는 누가 뭐 한다가 중요한 거지. 숫자 아무 필요 없어. 다시 13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나왔네. 사장이 30만 이상이면 누구한테? 국장한테 직접 제한. 요거 맞았지? 자, 그럼 틀린 답은 몇 번? 4번 딸랑 하나야. 나머지 다 맞았어. 그 다음 21번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1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면적이 필요한데, 자, 면적은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쪽으로 구분해놨죠. 도시지역은 일단 전체로 볼 때 어디는 지정할 수 없고 보존 녹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1만 이상, 단 공업만 얼마? 3만. 외우기 쉽게 했어.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주상 공록이 나오면 보존 녹지는 안 되고 공업 3만, 나머지 모두 1만 이상. 2번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할 때는 원칙이 얼마? 30만 이상. 예외로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계획 포함됐다는 지문 들어갔고 초등학교 용지 확보라는 말 들어가니까 얼마? 10만 이상.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지역 외쪽과 똑같은 개념이요.
그러나 이런 면적이 필요한데 3번에서는 그 면적 상관없이 지정할 수 있는 곳도 몇 군데가 있다더라. 지구 중에 무슨 지구? 취락지구, 또 개발 제한구역이야? 개발 진흥지구지. 틀렸네. 어? 개발 진흥지구야. 아, 개발자만 나오면 되는 거네. 그것도 틀리고 나오지, 시험장 가서.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런 곳들은 규모와 지역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놨어. 3번 틀렸고 4번. 국토부 장관이 중앙행정과 협의하여 공업지역인데도 2만 제곱미터라도 지정할 수도 있다. 원래 공업은 얼마인데? 3만 이상인데 국장이 중앙행정과 협의하면 면적 상관없이도 지정할 수도 있다는 개념이지? 그죠? 그럼 결국은 면적 상관없이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네 군데라는 이야기야.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국장이 중앙행정과 협의한 지역, 이런 것들은 면적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밑에 지문 5번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앙행정과 협의한 10만 제곱미터의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 그럼 맞아 틀려? 맞았지. 있다 그러면 틀려. 협의가 됐을 때는 어디는 제외, 자연은 제외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협의됐으니까 자연도 30만이 아니라 10만이면 될 수도 있다 헷갈릴 수가 있지. 근데 협의가 됐을 때는 어디는 제외한다, 자연환경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지. 그 다음에 6번 7번을 묶어서 광역이나 기본계획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는 어디에 한해서만 지정해? 자연녹지 계획관리에 한해서 지정할 수 있지. 근데 7번을 기출문제로 광역과 기본계획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은 30만 제곱미터의 생산관리지역도 지정할 수 있다? 틀렸다 찾아야지. 30만이 중요한 게 아니지.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에 한한다는 말이 중요하지.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지문 나오면 면적 보면 안 돼. 무조건 어디하고 어디다?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의 지역에서는 지정할 수, 한해서만 지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7번이 틀렸어. 그리고 이제 8번, 9번이 지정 절차인데 지정하려면 주민 의견도 듣고 공청회 개최하겠지. 근데 8번은 주민 의견을 청취하려니까 절차 공고 열람. 맞아? 공고 열람. 그럼 열람도 날짜가 며칠? 14일.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신문에 공고를 안 하고 공보에 공고하는 경우가 얼마 미만? 그렇지. 10만 미만은 신문에 광고할 필요 없다. 공고가 아니라 공보에 대신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청회는 면적이 얼마? 100만 이상일 때. 100만 이상. 그래서 여러분이 도시개발구역에서는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이 지문이 딱 2번 써먹어야 돼. 100만 이상은. 구역을 지정해서 나와. 구역 지정할 때. 구역 지정할 때 100만 이상 뭐 개최? 공청회. 그리고 아까 국장과 뭐 할 때? 그렇지. 100만은 요 두 군데만 써먹어야 돼. 공청회 그럼 100만. 국장과 협의 그럼 100만 요거 나와. 그러면 숫자 또 하나 있죠. 330만. 요거는 여러 가지 기능이 나오지. 여러 가지 기능이 상호 조화되게 하라 이렇게 나올 때. 그러니까 요거는 개발 계획이야. 개발 계획에서 330만은 여러 가지 기능이 상호 조화되게 하라 이럴 때 나오는 면적이 330만 이상이야.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면적 문제가 아까 구역 지정할 때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가 있고 그것 빼고는 면적 나오면 100만과 330만이 나와. 답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10번 지문.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는데 이때부터 개발행위 허가는 5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7가지가 되는 거지. 근데 7가지인데 문제가 있어. 지금까지 우리는 건축물의 건축만을 배웠는데 도시개발법은 건축 뒤에 뭐 있어? 대수선 용도 변경까지야. 대수선 용도 변경까지가 하나야. 그러니까 공작물 설치를 따로 띄어서 2번으로 가게 됐다. 그런 말이잖아. 그리고 마지막 중목의 벌채 식재 이런 것들을 하려면 누구한테 허가받아? 특광시장군수 허가받으면 되죠. 그 다음에 11번은 아까 기득권이야. 자, 거기에 당시 이미 착수한 자 3개 찾았나요? 그런데 맨 앞에가 무슨 구역이야? 다시 도시개발구역. 그럼 뭐 해야 돼? 신고 날짜 며칠 30일 이렇게 나오네. 순서가 맞았고. 자, 12번 13번 분할과 결합이야. 분할 결합. 분할할 수 있어. 근데 분할 후 밑줄 긋은 거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 면적은 각각 얼마? 1만 이상. 왜 분할했을 때 각각 1만 이상? 면적 최소가 얼마야? 1만 이상이잖아. 아까 도시개발구역 면적은 아까 보전 녹지 빼고 무조건 얼마? 1만 이상이잖아. 1만이란 숫자가 가장 작은 거지. 그러니까 분할해도 최소는 얼마? 1만 이상은 돼야 돼. 그럼 반대로 결합은 그 문장 면적이 1만 이상인 해당 지역이 하나 이상이 포함돼야 되겠지? 이 말 이해가 되시나? 자, 봐요. 여기 3개 결합하려고 그래. 한 개로 묶으려고 그래. 근데 여기가 2천, 3천, 3천, 4천 해도 되겠지. 4천이야. 요거 결합해도 될 수 있어, 없어? 안 돼. 왜? 최소 면적 1만 비달이잖아. 그러니까 결합하려면 어느 하나가 이미 기본적으로 얼마? 1만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합해도 무조건 1만은 넘어간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시험에서 분할하면 어떻게 돼? 각각 1만 이상이야. 각각 1만 이상. 결합하면 무조건 그 중에 하나가 얼마? 1만 이상이어야 된다. 그 다음 14번 도시개발구역 아까 배웠어. 지정고시 되면 무슨 지역 무슨 구역?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다만 비도시 지구단위 계획이나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그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취락지구에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해도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 될 수가 없다란 말이겠죠. 이런 걸 여기서 내는 게 아니라 국토계획법에다 딸랑 내놓는 거지. 그러면 또 그때부터 헤매는 거 아니야. 그리고 15, 16, 17, 18 지정해제 문제지.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자세히 했으니까 바로 설명 들어갈까요? 자, 15번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가 되면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몇 년 안에 해야 돼? 응?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3년하고 1년밖에 없는데? 3년이지. 3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봐. 그리고 16번 공사 완료.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이죠. 그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면 해제된 것으로 봐. 문제는 17번이야. 미개발 지역은 순서가 어떻게 나와? 도시개발구역이 먼저 지정고시가 되지. 그리고 무슨 계획이? 개발계획이 나중이야. 요게 문제점이야. 자, 원칙은 뭐부터 먼저 수립해? 요거 먼저 수립하고 요게 나중이잖아. 근데 무슨 지역은? 미개발. 그때는 순서가 바뀌어. 그때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년? 2년 안에 수립해야 돼.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를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년? 3년 안에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지문을 잘 봐야 돼. 구역 지정하고 요거 수립이 몇 년? 2년. 수립하고 신청은 얼마? 3년 요게 나와야 돼. 확인해 볼게요. 17번이 개발계획 수립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이 되는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지문 맞아? 요거로 나왔지?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고 여기까지가 몇 년? 3년 안에 이렇게 나왔지. 그럼 맞아 지문이. 그때 면적이 330만 이상일 때 얼마? 5년으로 할 수 있다죠. 그리고 마지막 지정이 해제 의제됐다. 해제됐다는 단어가 나왔어. 그럼 셋째 줄
구역 지정 전 용도 지역 등으로 뭐돼? 환원 하나 더 폐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나 공사 완료로 지정이 해제되면 환원 폐지되는 것은 아니지. 몇 번에 해당돼? 번호 16번이지. 16번은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잖아. 요거는 사업이 끝난 거니까 요때는 해제가 되더라도 환원 폐지되는 건 아니고, 앞에 그 번호로 몇 번하고 몇 번은 15번하고 17은 사업이 끝나기 전에 해제됐으니까 환원 폐지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21번은 몇 번이 틀렸고? 3번하고 7번 두 개 틀렸죠. 그 다음에 22번 바로 개발 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발 계획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요거지. 요게 먼저 수립되고 요게 나중에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2번 개발계획 공모하는 지역, 그건 안 써놨지만 그것도 있지. 그리고 자연, 생산, 녹지, 도시지역, 외의지역, 국토부 장관, 무슨 디귿자가 왜 들어갔냐? 국토부 장관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앙행정과 무한지역 협의로 지정하는 지역, 또 주상공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얼마 30% 이하인 지역, 요걸 전부 미개발로 보는 거죠. 이런 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도 있다. 다 써준 거야 지금. 그러면 시험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온 거잖아. 자연녹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도 있다. 맞지? 자, 관리지역은 또는 계획관리는 이렇게 되겠지. 계획관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도 있다. 다 맞는 거야 그거는. 그리고 자 3번 지문. 그 개발계획, 요거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동의받는 방식이 있다고 그랬지?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 그럼 무슨 방식 나와야 돼? 환지 방식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라는 지문이 나올 때는 방식이 뭐 해야 돼? 환지가 써 있어야 돼. 근데 다 숫자 맞춰놓고 수용 써놓으니까 틀리지. 자, 그럼 환지 방식의 동의는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또는이야 와야? 와. 그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 동의 받아야 돼. 자, 그럴 때 국공유지 포함이야 제외야? 포함이지 포함. 다시 해봐.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와야 와.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뭐야? 동의지. 여러분 여기 끝에 하나가 동의니까 그 하나가 동의가 아니야. 와자니까 앞에 동의도 있고 뒤에 동의도 있다. 동의 두 번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동의 받는 거니까 토지 면적에 뭐 들어갔어? 동의 들어갔으니까 국공유지 포함 이런 뜻이지. 어떤 사람은 요거만 보는 거지. 책에 써진 대로 하면 동의 하나인데 여기는 동의 없는데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야. 소유자와 그 말은 동의 필요하다 그 말이지. 자, 그런데 이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고 동의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오지. 자, 시행자가 누구 나오면 국가나 지자체가 써 있으면 동의 받을 필요 없다라고 나와야 되고, 조합이 나오면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나와요. 매번 나오는 시험 지문이야. 자, 그럼 지문 확인해 봐요. 거기 지문에가 환지 방식 시행 써 있죠? 그 개발계획 수립이라고 써 있고 도시개발 조합 들어갔어. 그러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야? 동의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해야 맞는 거지. 틀렸어. 그래서 그러면 조합 자리에가 국가나 지자체가 들어가면 동의 받지 않아도 된다가 맞는 거고, 지문 포기법 알으셔야 돼. 똑같은 동의를 써놓고도 국가나 지자체가 있으면 그 지문이 맞는 거지. 근데 조합일 때는 동의 받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동의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표기가 나와야 돼.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 개발계획에는 시행방식, 시행자, 지구단위 계획, 수용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여기까지 봐. 맞아서 틀렸어? 틀렸지?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 어디에 있어? 실시계획이 있잖아. 그래서 매번 시험에 줄 때 다른 거는 다 포함돼. 개발계획에. 근데 무슨 계획 하나는? 실시계획은. 실시계획은 무슨 계획에? 아니, 지구단위가 무슨 계획? 실시계획에 포함되지. 자, 이거 한번 다시 해 그러면. 자, 지정고시 되면 무슨 지역?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걸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간주가 되고, 자, 실시계획은 누가 만들고? 시행자가. 어디에 부합되게? 개발계획에 부합되게. 그리고 무슨 계획 포함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하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요 개발계획이 없어. 반드시 무슨 계획? 실시계획에 들어있어. 개발계획은. 다시 잘 봐요. 그러면 실시계획 고시되면 그 고시된 내용에 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있다. 그 결정할 사항도 관리계획은 결정 뭐 된 것으로? 고시된 것으로 보는 거지. 그럼 이제 세 단계 기억해야 돼.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어디서 결정고시돼? 도시개발,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잘 봐. 그거 안 물었어, 이거 물었어. 이게 결정고시되는 시기가 언제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야. 근데 지구단위 계획은 구역 지정된 다음에 무슨 계획 만들 때? 실시계획 만들 때 거기 포함된 거지. 근데 포함만 됐지 아직 결정된 건 아니잖아. 결정은 뭘 했을 때? 실시계획 고시가 돼야 지구단위 계획도 뭐 된 것으로? 결정고시로 봐. 그러니까 이 시험은 2단계를 내면 엄청 어려운 거야. 다시. 요거는 무슨 계획 지정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요게 결정고시 된 거고, 여기에 맞는 계획은 무슨 계획에 들어있고? 실시계획에 들어있고, 결정고시는 실시계획 뭐 돼야? 고시돼야 지구단위 계획도 뭐 된 것으로? 결정고시로 봐. 2단계를 묻는 거야 시험에서. 그걸 여기서 물으면 안 틀려. 아까 지구단위 계획 거기다 그 지문 넣어놓는 거야. 그러면 막 거의 100% 틀리지. 그러니까 요걸 할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해봐요. 순서. 요거 결정고시는 무슨 구역 지정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결정고시가 돼. 그럼 여기에 맞는 계획은 무슨 계획에 들어있어? 실시계획에만 있는 거지. 결정고시 된 건 아니잖아. 다시 결정고시가 되려면 무슨 계획 고시가 돼야? 실시계획 고시가 돼야 요게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이 뜻이야.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고. 이거 지금 몇 번 하다 멀었어? 4번 지문. 그럼 4번 지문 이제 틀린 건 지구 단위에 대해 틀린 거야. 그럼 그 다음 문제 오른쪽 넘어가서. 그러면 개발계획의 작성 기준 방법은 누가 정해? 국장이 정하는 건 맞죠? 그 지구 단위 계획 하나 때문에 틀린 거니까. 그리고 5번 수용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 세목이나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은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내용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지. 그러니까 당연히 개발계획 수립할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돼. 그런데 지금 그것들은
요거 지정한 후에 어디에다 여기에다 포함시켜도 상관없다야. 자, 특히 나올 게 뭐야?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세모 또 세입자야. 다른 거 몰라도 세입자 기억하시면 돼. 또 하나 혹시 기억나는 거? 도시개발구역 밖에다가 기반시설 설치할 때 비용 부담 계획. 그 말 기억 안 나? 했어. 몇 번씩 반복해서. 백선에 봐봐. 백선에 그 두 개 다른 거 넣어놔서 요거 말고. 그지? 백선 문제 할 때 꼭 4개 확인하셔야 돼. 그리고 6번. 330만 이상일 때 여러 가지 기능이 어떻게 해야 돼? 조화를 이루도록 하라 하는 게 330만이야. 자, 그럼 여기서는 몇 번만 틀렸고? 3번, 4번이 틀렸어. 3번, 4번. 3번은 왜 틀렸고? 조합인데 동의받지 않았다 해서 틀린 거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4번에는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 23번 시행자. 그러면 시행자 아까 기본 틀은 알겠죠? 그럼 여기서 바로 이제 행정과 비행정 다시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자, 여기는 누구하고 관련돼 있어? 지정권자와 시행자가 관련돼 있어. 시행자들은 지정권자한테 뭐부터 해야 돼? 지정 신청해야 돼. 아까는 행정청에다 하니까 이게 행정청이잖아. 지정권자가 국장, 시도, 대동의 행정청이잖아. 여기다 지정 신청해. 그러면 지정권자가 뭐 하면 돼? 지정 고시한다는 과정은 똑같아. 자, 이때 시행자에는 자, 행정청인 시행자, 비행정청 시행자가 있어. 근데 여기 행정청은 아까 몇 번? 1번. 번호로 해, 번호로. 비행정청은 2번부터 11번이야. 그때 12번은 공동출자법인이잖아. 공동출자. 그 어디도 되고, 행정도 되고, 비행정도 돼. 공공과 민간. 그럼 공공일 때는 1번, 2번, 3번, 4번까지를 말해. 그리고 민간은 5번, 6번 하고 11번까지야. 다시 12번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지. 그럼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사업은 방식이 시행하는 방식이 몇 가지? 3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요건 무슨 방식에서? 환지 방식에서 시행자는 요걸 말하는 거고 요건 수용 방식.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수용 방식에서 시행자 그러면 시행자로 보면 대답하면 답이 안 나와. 누구누구 공공 민간 생각해서 풀어야 되고 환지 쪽에서 시행자 그럼 뭐야? 행정 비행정 이거 떠올라야 답이 나오는 거지. 그냥 시행자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이때 1번은 아까 국가지자체고 2번이 누구? 원래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말하지. 근데 그 공공기관이 주로 누구 나와? 한국토지공사를 말해. 이건 정부 출연기관이야. 그 출연기관인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말해. 요거는 지방공사야. 지방공사. 요걸 바로 공공이라고 그래. 자, 5번은 토지 소유자, 6번이 조합이죠. 근데 이 조합은 무슨 방식? 전부 환지에서만 시행자가 돼. 근데 요 2개는 무슨 방식? 전부 환지가 돼. 그럼 요거는 2가지지. 수용에서도 시행자가 되고 환지일 때도 시행자가 돼. 근데 이거는 수용일 때는 시행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지. 전부 환지 시행자니까. 그럼 여기서도 소유자 그럼 얼마 소유한 사람? 3분의 1을 소유한 사람 이 말과 같다는 이야기야. 이게 기본적 개념이 같은 거야. 이걸 알고 시작해야 돼. 자, 그래서 1번. 시행자에서 전부 환지 나오면 누구하고 누구?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해야 돼요. 그 다음 2번.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시행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철도 관련이가 뭐야? 역세권이지. 역세권.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도 이걸 틀리면 한국철도공사 그러면 돼 안 돼? 없어 그런 공사가. 지금은 한국철도공사가 아니라 시설공단으로 이름이 바뀐 거야. 그래서 시설공단은 정부 출연인데 아무 사업이나 시행자가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사업에만? 역세권 개발 사업 할 때만 요 시행자가 있다는 이야기야.
3번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에는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 받아야 돼? 그렇지. 제한하면 무조건 얼마? 3분의 2가 나와야지. 3분의 2. 5번 사업주체인 지자체는 조성된 4번 안 했네. 4번 공공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공공이니까 4명을 말해. 4명. 공공사업 시행자들은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실시 설계, 부지 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조성된 토지 분양 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 대행. 그러니까 항상 뭐를 대행하게 하는 시행자는 누구야? 공공사업 주체, 공공시행자들만 뭐를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4번 지문 하나가 29회, 30회 내리 한 문제씩 출제된 거야. 그러니까 대행하면 누구? 공공이야. 그러면 시험에서 지방공사가 누구한테 대행시킬 수 있다? 맞아 틀려? 맞지? 지자체가 누구한테 대행시킬 수 있다? 맞지? 그렇게 출제된 거야. 그리고 대행 업무가 몇 가지? 4가지. 그건 작년도 시험 문제에서 거기 써진 4가지가. 그러면 이제 5번 지문.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조성된 토지 분양을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없다? 틀렸지. 대행이란 단어는 공공은 대행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4번, 5번이 작년도, 재작년도 내리 시험 문제 이 자체가. 그 다음 5번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고시로부터 1년 안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 내용이 위법 부당하다면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맞아? 자, 항상 이것도 지자체 등이란 몇 사람? 4사람. 이게 또 한 문제짜리였어. 다음 중 지자체 등이 아닌 거 하고 국가가 들어갔어. 그럼 국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지자체 등이니까 지자체부터 시작하지. 국가는 없어. 너무 쉬운 문제들로 이렇게 한 문제씩 주는 거야. 지자체 등은 지자체, 토지공사, 지방공사, 신탁회사야. 그럼 여기 다시 해봐요. 우리가 개발계획에는 주로 여러분이 공부할 때 꼭 필요한 게 개발계획에는 뭐가 들어있어? 시행 방식이 들어있다고 그랬고 시행 방식이 나오면 누가 나와야 돼? 시행자가 나와야지. 그럼 여기다 맞춰서 해볼게요. 개발계획 수립할 때 전부한지로 결정이 됐어. 전부한지로. 그럼 시행자는 누구? 웬 조합이야. 토지 소유자 조합이 나와야지. 그럼 이건 지정받았어? 아직 지정 안 받았어? 안 받았지. 그럼 이 사람들은 개발계획 수립고시로부터 몇 년 안에? 1년 안에 지정 신청하라 그 말이지. 근데 신청을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거나 했는데 위법 부당 그러면 누구로? 지자체 등으로 요 뜻이야. 지자체 등으로 뭐 한다? 지정할 수 있다 요 뜻이야. 그러니까 전부한지는 원래 누구인데 소유자 조합인데 아직 지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몇 년 안에 1년 안에 신청하라 그 말이야. 신청. 근데 신청을 안 했거나 했는데 위법 부당할 때는 누구로 지정한다? 지자체 등으로 지정. 요 지문이야. 그래서 우리 시험에 아주 잘 쓰는 지문이야. 또 하나 해봐요. 아까 구역이 지정되면 인가 신청은 몇 년 안에? 3년 안에 인가 신청하라 이렇게 돼 있었죠. 그때 신청을 안 하면 3년에 무슨 날? 다음 날. 다음 날에 구역 지정은 뭐 된 것으로? 해제되면 어떻게 돼? 환원 폐지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신청했더니 지정을 했어. 그러면 지정을 받은 소유자 조합은 몇 년 안에? 1년 안에 인가 신청해야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가 신청은 3년인데 소유자 조합은 1년밖에 안 줘. 그럼 1년을 줬는데 안 하면 시행자 뭐해? 변경사유야. 그러니까 인가 신청은 답이 2가지야. 3년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어. 3년 안에 안 하면 3년의 다음 날 무슨 사유? 해제.
근데 소유자나 조합은 몇 년? 1년밖에 안 줘. 1년밖에. 그럼 1년밖에 안 주고 안 하면 시행자 바꿔서 한다 이 말이 돼. 그래서 인가 신청 나오면 답이 두 가지야. 1년짜리 아니면 3년짜리야. 그러니까 시험에 답을 알고 가란 이야기야. 1년짜리가 나왔어. 그러면 해제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1년짜리는 변경이야. 변경 시행자. 3년짜리는 해제 이렇게 나와. 그걸 알고 들어가면 답이 보이는 거지. 그러면 6번 지문은 맞았고요. 7번 도시개발구역 안에 국공유지 제외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및 소유자 종수 2분의 1 이상이 지자체 등의 시행에 동의한 때는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여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 토지 면적은 전부 3분의 2가 나오지. 근데 여기만큼은 2분의 1이야. 지자체 등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나올 때는 면적도 2분의 1, 소유자도 2분의 1이야. 그래서 내 시험 문제를 다시 이 법은 항상 동의받아라 하면 면적 얼마? 3분의 2, 소유자 2분의 1이야. 근데 지자체 등으로 지정한다 이 말 나올 때는 면적이든 소유자든 얼마?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큰 개념을 보란 이야기야. 원래 이 법의 동의는 면적이 얼마다? 3분의 2, 소유자는 2분의 1이다. 근데 지자체 등으로 지정한다 이 말 나올 때는 면적도 2분의 1, 소유자도 2분의 1이어야 돼. 그 다음에 8번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으로 시행할 때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뭐 했어? 지정했어. 지정하면 구역지정고시로부터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어떻게 한다? 시행자 변경이지. 그런데 요 소유자에게 주는 1년짜리 요것도 1년짜리지. 그럼 똑같은 1년짜리인데 얼마 연장해? 6개월 연장하지. 그러니까 신청할 때도 1년인데 연장 얼마? 6개월. 실시계획 인가신청도 1년인데 똑같이 얼마? 6개월 연장이야. 그러니까 소유자나 조합에게 주는 기간 얼마? 1년을 줘. 1년. 연장할 때가 얼마? 6개월 연장이 나와. 그 다음에 9번도 시행자 변경 사유니까 읽으시면 되고, 그리고 10번 8, 9, 10번을 묶어요. 여기 시행자 변경 사유니까 8, 9, 10번이. 자, 바로 10번은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인가 받았어. 그럼 실시계획 인가 받았다 그 말은 무슨 권리 받았어? 공사 착공 권리 받았지. 근데 2년 안에 사업에 착수 안 하면 시행자 뭐 한다? 변경하죠. 그래서 이 시행자 변경 사유가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어. 1년짜리는 뭐 해야 돼?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1년 안에 해야 돼. 안 하면 시행자 변경. 인가 받고 착수 몇 년? 2년. 그러니까 여기 인가 받았으면 공사 착공 권리 받았으니까 공사 착공하는 거를 인가 받고 몇 년 안에? 2년 안에 하라 해놓고 2년 안에 안 하면 시행자 뭐 하라? 변경하라 그 말이야. 작년에도 여기다 답을 내줬지? 작년에도. 그 다음에 마지막 11번 문제. 지자체가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해야 된다? 규약이 아니라 시행 규정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요거요. 소유자나 조합이 전부 환지의 시행자죠. 그러면 소유자 갈 때는 뭐가 필요해? 규약이. 조합은 정관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에 대해서 아까 누구로 지정하면? 지자체 등으로 지정을 하면 이 사람들은 뭐가 필요해? 시행 규정 요 뜻이야. 그러니까 환지 방식은 세 사람 오는 거지. 소유자는 규약, 조합은 정관. 소유자 조합이 할 수 없어서 누구 지정하면? 지자체 등을 지정하면 그때는 뭐가 필요해? 시행 규정이 필요해. 시행 규정이. 용어 하나로 답이 나오는 거야 여기는. 그래서 거기 있는 11번은 기출 지문이야 다. 이것도 시험에 틀리게 나온 지문. 자, 23번은 몇 번 틀렸고? 3번, 5번, 7번, 11번이 틀려서 24번 조합. 자, 조합 밑줄 긋고 전부 환지 써보세요.
무조건 조합 나오면 무슨 방식? 전부 한지. 그래서 1번 조합은 비영리 공법상 사단법인이다. 그다음에 조합 설립하려면 소유자가 7명 이상이 필요해서 정관 작성하고 누구에게 인가받아? 지정권자. 혹시 도시개발법은 요거 기억나신가 봐봐. 도시개발법에서는 주로 이제 하나 더 해볼 거 봐요. 인가받아라, 승인받아라, 승인받아라, 또 허가받아라 이런 말이 나오면 원칙은 누구? 지정권자야. 근데 예외가 한 번씩 있다고 그랬지. 예외. 환지계획, 인가. 자, 인가라는 말이 나. 환지계획 인가는 누구야? 시장 등. 그러니까 인가가 요거 인가는 시장이면 나머지 인가는 전부 누구다? 지정권자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리고 도시개발 채권에 대한 승인. 그럼 원래 승인은 지정권자인데 요것만 누구? 행안부 장관. 그리고 허가가 한번 나왔어. 아까 개발행위 허가 요것만 특광시장군수야. 그럼 요 세 가지 빼고는 인가든 승인이든 허가 나오면 나머지는 전부 누구? 지정권자. 그렇게 외우시면 돼. 그러니까 요런 걸 좀 외워갖고 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암기사항이야. 내용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외워서 써먹을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허가, 인가, 승인이 각각 한 번씩 예외가 있어. 그 요거 빼고는 무조건 허가, 인가, 승인 나오면 누구? 지정권자. 이렇게 찾으면 돼. 그럼 거기도 인가권자, 지정권자 맞아? 맞는 거지? 환지계획 인가 아니면 전부 지정권자잖아. 그 다음에 3번 질문.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려면 동의가 필요하죠?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야? 토지 소유, 그냥 와만 하면 안 되지. 토지 소유자 와지. 그냥 그럼 어떻게 할까? 맞죠? 토지를 소유와야? 아니지. 소유자 와지. 소유하고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 와. 소유하고는 수용 방식이지. 그지? 수용 방식. 수용 방식 동의 필요하다 그러면 3분의 1을 소유하고 이렇게 나와야지. 여기는 토지 소유자와 이렇게 나와야 되고. 총수는 똑같이 얼마? 2분의 3이지. 자주 틀리잖아. 그 다음에 4번. 설립인가 받고 30일 안에 등기해야 뭐 한다? 성립하지? 왜 등기해야 돼? 1번 지문. 법인이니까. 아까 조합은 뭐였어? 비영리 공법상 사단 법인 그러잖아. 법인. 법인은 뭐 해야 돼? 등기해야지. 등기함으로써 성립이 되지. 그 다음에 5번 지문.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만약에 변경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내가 묻는 건 변경 물었어. 다시 인가받아야지. 그지? 인가받아야. 한 발씩 앞서가네. 공부 좀 했나 보네. 어? 나 지금 인가받은 거 변경 물었어. 그러면 다시 인가야. 그지? 근데 무슨 변경은? 경미한 거는 받을 필요 없는 거지. 그게 경미한 게 뭐냐? 사무소 소재지 변경. 이게 경미한 변경이야. 주소 바뀐 거야. 주소. 올림피아 상가, 뉴올림피아 상가 401호에 있었어. 근데 402호로 이사 갔어. 중요해 경미해. 그런 걸 경미하다고 보는 거야. 이게 몇 번씩 반복이 나온 거야. 다시 인가받은 거 변경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인가 다시 받아 그래야 돼. 그런데 변경이 경미할 때는 인가받을 필요 없는데 그 경미한 게 바로 뭐다? 소재지 변경이야. 소재지 주소 변경. 요걸 경미한 걸로 봐. 그러니까 인가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에 6번 조합에 관해서는 이 법에 없으면 민법으로 들어가는 거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7번 조합의 조합원은 구역 안에 누구로 봐? 소유자로 보지. 사업에 동의한 자의 하나다가 틀렸어.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조합원을 무조건 물으면 조합원은 그 구역 안에 누구를 말해? 토지 소유자야. 소유자는 무조건 당연조합원이야.
앞으로 공부하실 때 조합원 그러면 구역 안에 무슨 권? 소유권 갖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이 조합원이야. 근데 유일하게 한 번 있어. 재건축은 토지 소유자 중에서 뭐 한 사람? 동의한 자여야 돼. 요게 하나. 그러니까 동의받아야 조합원 그럼 무조건 뭐야? 재건축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는 소유자가 조합원이야. 소유자가 조합원. 그죠? 근데 동의해야 조합원 그럼 무슨 사람만? 재건축에서만 나와. 재건축. 딱 한 말로 구분해. 조합원은. 그럼 그 지문이 틀린 거죠 지금. 8번 미성년자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뭐가 될 수 없어? 임원이 될 수 없는 거야. 근데 시험은 자꾸 어떻게 해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틀린 거 아니야. 조합원은 지금 누구야? 소유자는 조합원이야. 소유자. 그럼 요즘에 저 금수저들 미성년인데 집 갖고 있잖아. 그럼 뭐야? 조합원이야. 근데 그 사람이 임원은 돼 안 돼? 안 되지. 지금 내가 소유자한테 감옥에 가 있어. 조합원이 아니야? 조합원이지. 근데 뭐는 안 돼? 임원. 그러니까 결격 사유라는 개념은 임원에만 있어. 임원. 조합원은 소유자야. 소유자가 조합원이고. 그다음에 9번. 소유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 철회할 수 있다. 그럼 철회는 항상 언제만 돼? 전에만 돼. 몰라도 전은 알아야 돼. 지짐이 컨닝하다가 앞에 사람이 비포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안 되니까 아 전이구나. 그러니까 지짐이 이렇게 써놓으면 안 돼. 철회는 언제? 그 개그가 이해되는 거야? 중학교 시험이야. 중학교 시험에 뭐뭐 전을 영어로 써라 이렇게 나온 거야. 그 앞에 놈이 공부를 좀 잘해. 이렇게 썼어. 근데 이놈을 컨닝을 보니까 비포야. 근데 지는 이렇게 쓰면 안 될 거 아니 이렇게 돼 그지. 이놈을 써놓고 이걸 해석하면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썼어 앞에 놈이. 그 지는 똑같이 쓰면 안 되잖아. 지짐이 이렇게 써야지. 컨닝은 잘 안 보일 거 아니야. 그거 따라하지 말라고. 철회는 언제? 전에 하는 거야. 전. 또 이놈 기억 못했다고 또 후에도 철회한다 또 착각하지 말고. 맨날 나온 게 철회잖아. 우리 공법은. 어디서 배웠는데? 민법에서 배우고 온 거잖아. 효력 발생하기 전에만 뭐하라. 철회할 수 있다 배웠잖아. 그러니까 공법에서 그걸 그대로 갖다 쓰는 거야. 철회는 언제? 전에만이야. 전에만. 그럼 철회가 됐으니까 동의자 수에서 뭐 해야 돼? 제외 그래야지. 다시 써먹어라 집에 가서. 자, 영어로 이렇게 나온 거를 한글로 뭐라고 하냐. 또 반대로 하면 안 돼. 뭐뭐 전이야. 근데 컨닝할 때는 전하면 안 되니까 뭐라고? 지짐이라고 했다. 그 뜻이요. 뭔지 알아들었지? 또 가서 집에 가서 설명하는데 거꾸로 설명하면 안 되잖아.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거 공유 나왔어. 그럼 공유는 모든 사람을 다 소유자로 봐? 공유하면 몇 명? 한 명만. 공법에서는 공유라는 지문 나오면 어디든지 그냥 한 명이야. 그런데 집합건물법의 구분 소유자일 때는 구분 소유자 별로 각각 권한이 있지. 그 아파트 소유자 생각하면 되잖아. 그리고 조합에는 조합장 한 명, 이사, 감사, 그리고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누구야 돼? 조합원 중에서 임원이 나와. 그다음에 12번 조합원의 수가 50 이상인 조합원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정비법은 100인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야. 그리고 대의원의 수는 10분의 1 이상이고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선출해. 그러면 13번이 이제 시험에 나온 거야.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맞아 틀려? 맞았어. 100인이라고 나왔잖아. 50인 이상. 50인 이상이니까 100인이지. 100자 나오면 정비법이다 또 이렇게 온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한 사람이 이렇게 주는 거지. 50인 이상이야. 100인 이상이고 100인 아니고 100인 이상일 때가 정비법이고 50인 이상은 개발법이에요.
다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14번에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갖고 조합원 임원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언제부터 자격을 상실해? 다음 날. 그런데 정비법하고 주택법은 그날로 당연히 상실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음 날은 이 법이야, 이 법. 나머지 법은 그 날짜로 당연히 권한이 없어지고. 그리고 15번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서 도시개발구역 토지 면적을 산정 시에는 국공유지 포함하여 산정한다. 맞아? 토지 면적부터 읽어봐. 토지 면적 산정 시 국공유지 포함하여 산정한다. 앞에 단어가 뭐 나왔어? 동의라는 단어 나왔잖아. 동의일 때는 포함한다. 소유할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 근데 제한할 때는 동의가 들어가도 제외돼야 된다. 이거 배운 거잖아. 그리고 16번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사항 중에서 조합의 정관, 임원의 선임 해임, 합병예산,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지계획, 수립 변경사항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아니 무조건 없다 그러면 안 되지. 뭐는 실시계획은 대행할 수가 있지. 나머지는 대행할 수 없다고. 어찌든 틀렸는데 그냥 공부하자고 서는 거지. 시험에는 이렇게 한 문제 낼 때는 그걸 5개 의문을 줘. 근데 그냥 지문 줄 때는 하나만 주는 거지. 뭐는 할 수 있다 없다. 자, 그러면 공통상 3가지. 정비법과 개발법이 대행할 수 없는 거 3가지. 조합에 관해서 뭐 정관 그리고 임원, 합병예산. 이건 개발법에서 대행할 수 없고 정비법에서도 대행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공통상으로 시험을 많이 줘. 대신에 이 법으로 낼 때는 계획이 3개인데 개발하고 환지는 대행할 수가 없어. 실시계획은 대행할 수 있고. 17번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맞지? 다음 답을 체크 한번 해. 답 24번에 3번 7번 그리고 16번이야.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자 12페이지부터 다시 시작할게요.